예, 계속해서 오늘도 성공에 대해 김은규 교수님 모시고, 계속 팔레스타인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에서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1편에서는 성서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20분 정도 말씀을 주셨고요. 2편에서는 정치적 시오니즘과 기독교 시오니즘이라는 주제로 또 마찬가지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김은규 교수님과 기획 시리즈로 3편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민사회는 팔레스타인과 평화로서 어떻게 만나고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인데요. 저희들이 잡아본 주제는 한국 시민사회 평화를 확장하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았던 거는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농민들을 돕는 올리브트리 캠페인 이런 게 아니고 이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통해서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고 한국 기독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평화운동으로 이 운동이 좀 전개되어지고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것의 파트너로서 이제 팔레스타인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민과 한국 시민사회 민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이제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한국 기독교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팔레스타인 민과의 협력과 이를 위한 올리브트리 캠페인이 갖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올리브트리 캠페인이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YMC에서 이렇게 펼치고 있는 이런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한반도의 남과 북이 단절되고 또 국제적 고립, 그래서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할 때마다 또 유엔에 어떤 제재가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한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고립되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삶의 질이 굉장히 피폐화됐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어린 아이들의 어떤 그 영양 상태부터 시작해서 또 일찍 또 죽고 병들고 하는 문제들, 기아 상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이제 전가하면서 계속 책임을 이렇게 하고 있죠. 넘기고 있죠. 그랬을 때 밤나무, 밤을 북한에다 심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종들이 있겠지만 북한도 뗄감이 없으니까 자꾸 나무에 산을 베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민둥산이 돼 가고 있고 식량은 부족하고, 그랬을 때 착안한 것이 밤나무였죠. 우리 뭐잘 아시는 노종선 교수님이 또 많은 그런 또 캠페인을 하고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밤나무가 북한 토양 땅에 잘 맞을 수 있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거기서 또 먹을 것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캠페인, 밤나무 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그런 미국과 북한, 또 이런 동북아시아의 어떤 국제 질서들을 같이 예, 연구하면서 그 밤나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올리브 트리 캠페인도 역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장벽에 갇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또 삶의 생계 수단을 농업으로서 올리브 트리를 통해서 이것을 또 자그마한 하나의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삶의 그 부분들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캠페인이 점차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YMCA가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확산을 하면서 이제 점차 한국 또 개신교회 또 종교계에도 여러 종교, 불교나 가톨릭이나 여러 종교들을 통해서도 같이 협력 사업을 하면서 어, 이것이 또
팔레스타인의 문제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바라보게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이렇게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취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교수님이 함께 저희들을 가이드란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안내 해서 팔레스타인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올리브트 캠페인이 아직 한국에서 이렇게 제한되어지는 거는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모금해서 저희들이 그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헤브론 지역과 나블루스 지역의 한팔 평화마을, 올리브 평화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되어지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올리브트 캠페인이 2월 달에는 식재가 되고 10월 달에는 이제 피킹 이제 열매를 따는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한 30여 개 국가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각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2월 달에도 오시고 10월 달에도 오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무공 캠페인에서 조금 이제 좀 더 발전하면 그렇게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식재 캠페인에도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피킹 캠페인에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직접 같이 홈스테이도 해보고 이러저러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때 김은규 교수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은 아까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과, 성서 속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현대 정치체제로서, 국가체제로서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측면에서도 많이 말씀을 조금 일부 주셨는데요. 한국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한국 시민사회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고 국제 패권 질서 속에서 이렇게 국제 패권 질서에 이렇게 패권 질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 한국 시민사회에서 이게 동아시아의 끝에 있는 한반도와 서아시아의 끝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민들이 평화로 협력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더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이걸 잘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생각과 지혜를 빌려서 응답을 듣고 싶은 건데요. 이런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민과 한반도의 민이 만난다, 평화로 만난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또 이 팔레스타인은 또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면 초가로 꼼짝도 할 수 없고 강대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에는 더 열악한 상황이고 또 이 아랍 국가들이 전부 둘러싸고는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유럽과 또 미국이라고 하는 걸 강력한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뭐, 그 군사 무기도 강력한 그런 굉장한 무기들을 갖고 있어서 27, 8개 아랍 국가들을 다 지금 제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국제 질서의 패권을 미국이 결코 이스라엘을 뭐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리고 미국은 꼭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아랍의 산유국들을 또 미국으로 또 끌어들이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에 이라크 전쟁 뭐 여러 가지들을 겪은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해 또 군사적 이해, 정치적 이해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면서 아랍권들을 계속해서 또 분열시키면서 그 안에 또 서로 간에 이슬람 안에서도 서로 음, 갈등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좀더 이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이제는 서로 팔레스타인이 정식으로 유엔의 독립국가로 승인을 받고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아야 돼서 두 국가 체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서로 앞으로 이
상호 불가침, 그런 협력을 통해서 그 전쟁을 또 침략 행위들을 중단하고 분리 장벽도 사실은 다 없애버리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야 되겠죠. 그것도 한반도의 길처럼 참 머나먼 길로 보이는데 또 동서독의 그런 그 장벽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듯이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의 또 이스라엘 또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한국도 여기에 같이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일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북한의 그 밤나무 말씀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들으면서 또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YMCA가 2014년도에 이제 100주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에는 밤나무 심기를 하고 팔레스타인에는 올리브나무 심기를 하고 그리고 포르투갈의 400년 식민지였던 동티무르에는 커피나무를 심자. 그래서 음, 이 삼가축을 가지고 그 서아시아와 남아시아와 그리고 우리의 그 한쪽인 북한 이렇게 해서 평화의 나무 심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보자라는 그 계획들을 했었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현재 참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요. 여튼 그래서 지금 올리브트리 캠페인이 이제 3년차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한 어떤 좀 제안이랄까요, 조언이랄까요, 뭐 또 보다 많은 그 한국 시민들 또 청소년들이나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잘 안내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의 조언, 제안,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주도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오히려 YMCA 단체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고민도 하셨고 또 활동들을 펼쳐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올리브 트리 캠페인이 하나의 단순히 또 그것을 나무를 심는 차원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어떤 평화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펼쳐나가는 그런 큰 거대한 또 비전과 희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종교계 또 기독교의 YMCA 또 이런 단체들의 또 이런 것을 확산을 시키시면서 같이 협력해 나간다 그러면 서로 또 손잡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처음 시작은 그냥 소박하게 한 100%씩만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 첫해 년도 100% 목표였는데 한 400% 이렇게 모아졌고요. 둘째 년도에 이제 한 뭐 500거 좀 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1000그루가 조금 넘게 모아져서 올해 연도에는 이게 욕심부려서 1500그루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한 1500그루 정도는 평균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좀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게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그 또 지역 단위에서 또 청소년이나 각 영역에서 소모임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소모임들의 자발적이고 주동적인 그 협력 운동으로 이게 특정 단체나 그 사람이 이게 운영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든 것 같습니다만 그런 각 그 소모임들 지역 뭐 그 청소년들을 포함한 영역들이 정말 주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서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네트워크 운동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님과 같은 분들의 이게 그 도움과 협력 그리고 참여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세 편 영상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인사 전에 혹시 좀 뭐 말씀을 주시기에 좀 빠진 부분이나 좀 보충해서 이렇게 좀 말씀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그 같은 지역에서 오셨다 그러면은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예, 분명히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백인, 이제 기독교가 백인을 주도하면서 백인 이미지로 바뀐 것이 지난 1000년 1500년 넘게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음,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그, 그 이미지로서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이런 그 올리브 트리 이런 캠페인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확대되고 하면 좋겠고 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SNS를 통해서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그런 제작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 이렇게 고무적이고 또 이런 것이 여러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 에게도 확산되고 하게 된다 그러면 또 많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협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캠페인을 통해서 또 YMCA 운동도 또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도 한국의 또 종교 쪽의 그런 운동들도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네, 밑거름이 되고 또 시발점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서 남북 문제와 그 한국 팔레스타인의 이런 문제들을 같이 연동해서 보는 이런 넓은 시각도 우리가 같이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세계 평화에 또 많은 이바지를 하지 않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의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YMCA 단체가 또 많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저기 만문 인사는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한 2, 3일 전부터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자꾸 이렇게 기침도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대단히 그 눈도 아프고 이게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좀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그 줌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서 교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또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빨리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만들어서 또 좀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요. 좀 이렇게 인사 말씀도 좀 주시기는 했지만 또 그 특별히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이니까요. 성탄 인사 겸 친구나 지인분들 또는 한국교회 구성원들에게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꼭 그 같이 동행하십사라고 이렇게 좀 안내도 좀 해주시면서 성탄 인사로 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예. 예, 오늘의 주제가 사실 올리브 트리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의 것이지만 거기에는 정말 3,000년 기원, 3,000년 넘는 그런 역사부터 시작해서 또 중세, 또 기독교의 어떤 박해, 또 유대인들의 어떤 박해받음에서 다시 또 역전돼서 가해자의 유대인, 이런 것까지 해서 복합적인 요인들이 그 올리브라고 하는 그 나무 한 그루에 정말 많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제 질서 속에서 이 올리브 트리가 갖는 어떤 평화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YMCA가 그동안에 그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많은 그런 일들을 펼치시면서 이렇게 그 한가운데 또 팔레스타인의 평화 문제를 또 이렇게 또 태클을 거시면서 꽉 쥐고 이 부분들을 또 꾸준하게
이렇게 펼쳐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함께 또 힘내면서 또 같이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또 새해에도 또 언제나 늘 좋은 일들 가정에 또 많이 가득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김은규 교수님 모시고, 이 성서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다르다. 그리고 정책 시오니즘과 기독교 시오니즘,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평화를 확장하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이라는, 세 꼭지의 주제를 가지고, 각 20분, 평균 20분 정도의 그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깊은 고민들과 질문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에 또 다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또 김은규 교수님을 모시고 편안하게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만나서 또 말씀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이렇게 또 세 편 마무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바쁜 일정 중에 시간을 저희가 또 좀,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 특별히 부탁드려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으로써, 김은규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